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참 아버님의 덴버리 옥중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먼저 문선명 선생님, 즉 참 아버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미국과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1971년 하나님의 명령으로 미국에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이 난 미국을 고치는 의사로서, 그리고 또 불이 난 미국의 소방수 역할을 하라고 아버님을 미국에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부흥과 미국이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도록 참 아버님께서는 12년 동안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종교적 편견과 인종차별로 탈세 희미를 씌워가지고 우리 아버님께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도록 덴버리 감옥에 가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편에서 제4편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사진 몇 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진. 예, 이 사진 되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참 아버님 되시죠. 어머님 되십니다. 요 뒤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참가정의 어린 자녀분들 되시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참 억울한 옥살이를 이제 가셔야 되는데, 바로 가시기 전에 오히려 미국을 용서하시고 감옥에 가도록 참 이렇게 됐지만은, 참 하나님 앞에 오히려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주 청중한 경배를 드리시고 이제 감옥에 가시는 겁니다. 그 장면 되겠습니다. 예. 경배 하나님께 올리는 장면 되시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니께서,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하고 작별의 시간을 갖는 그런 참 장면 되시겠습니다. 이 장면은 아버님께서 참 감옥에 가시는 아버님을 뵙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인 참 이스트 가든 앞에, 그 벨베데 앞에 모인 식구들을 놓고 아버님께서는 요 뒤 옆에 박보희 회장님 계시는데 통역을 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격려해 주시고, 오히려 당신을 염려하시는 것이 아니고 식구를 염려하고 미국과 세계를 염려하시면서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참 내리시는 그런 귀한 장면 되시겠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아버님께서 식구들에게 말씀을 이제 주시고 이제 덴버리 감옥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 거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버님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염려하라고 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아버님의 이런 모습 되시겠습니다. 뭐 덴버리 가는 거 걱정하는 모습 하나도 없어요. 당당하신 우리 아버님, 아무 죄 없이 가시는 길, 덴버리 감옥을 넘어서서 더욱더 감옥에 가셔서 그 탕감 조건으로 승리를 더 크게 이루어 드리시겠다고 하는 결의에 찬 모습 되시겠습니다. 이 장면은 이 전체가 하여튼 덴버리 이 연방교도소 가면 굉장히 부지가 큰데, 이 전부 다 전체 이 덴버리 교도소, 연방교도소 장면 되겠습니다. 멀리서 본 장면 되시네요. 이것도 이제 덴버리 교도소 내 이제 건물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이게 이제 덴버리 교도소가 되겠습니다. 이 덴버리 교도소 또 가까이서 본 건물 모습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참 아버님의 뒷모습 되시겠습니다. 이 복장이 수인들의 복장이 되겠습니다. 아버님이 수인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그러시는 장면, 이 덴버리 교도소
내가 되겠습니다. 그냥 산보하시는, 그러시는 장면 되시겠습니다. 요 장면은 덴버리 교도소 내에, 이건 이제 잔디밭 되시고, 요 이제 돌 같은 거 이렇게 앉도록 해놓은 거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버님 앉으시고, 요분은 가미야마 회장 되겠습니다. 일본 식구죠. 예, 아버님 모시고 같이 감옥에 가셨는데, 아버님 계시고, 이렇게 말씀 나누시는 장면. 아버님 계시고, 이분이 가미야마신데, 요 앞에 이 노란 건 이거는 물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물 나오는 거. 담소를 나누시는 장면 되시겠습니다. 아까 노란 거 이건데, 이제 아버님은 이쪽에 가미하시는 아버님 모시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덴버리 교도소 건물 되시겠습니다. 이제 이분들 다 재수고, 이제 아버님 계시고, 아버님 뭐 잔디 일도 이런 것도 야외 활동도 하시고, 예, 하시는 모습 되겠습니다. 여기 아버님 계시고, 이렇게 또 이쪽으로 가시는 모습 되겠습니다. 아버님 계신 쪽이 약간 언덕 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위치가. 조금 멀리서 본 장면 되시겠습니다. 이게 교도소 건물입니다. 이거는 이게 잔디밭이 되겠습니다. 이건 또 나무가 이렇게 있고. 이 연방 교도소 건물, 여기 허공이 있고, 여기도 계속 건물이 이어져 있는데, 예, 교도소 건물 내 모습 되시겠습니다. 예, 이것도 같은 모습 되겠습니다. 또 가까이서 본 모습 되시고요. 여기 이제 그 건물에 출입문이 되시겠네요. 출입문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이제 산책도 하시고 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사진인데 같은 사진 되겠습니다. 아버님이 교도소 건물을 배경으로 해서 아버님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버님 걸어가시는 장면 되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이런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이런 장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영어로 연방 이제 교도소라는 말인데, 이 덴버리 코네티켓 주에 덴버리에 있는 연방 교도소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쪽을 통해서 아버님이 이제 들어가신 거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감옥 생활을 이제 시작하신 것입니다. 연방 교도소. 아버님과 이렇게 야외에서 담소 나누시는 장면 되시겠습니다. 요 장면은 덴버리 교도소 내 건물 내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누가 면회 왔다 그러면 아버님이 이렇게 해서 그쪽이 좀 2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시는 장면입니다. 앞에 아버님 오시고 그분이 가미야마 회장인데 따로 올라오시는 장면. 이 장면도 그 교도소 내 건물 복도 같습니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쪽에 지나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뒷모습이 아버님이에요. 예, 그래서 수인들하고 이렇게 엇갈려 길을 가시는 복도 건물 걸어가시는 모습 되겠습니다. 아버님 계시고 또 건물 내에 이렇게 아버님 걸어가시는 모습. 요 장면은 면회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아버님 가미야마, 요거는 일본의 유명한 학자분이고, 요분은 박부희 회장님 되겠습니다. 면회실에서 조그만 탁자를 놓으시고 이렇게 담수하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요 아버님 모습, 박부희 회장, 일본의 유명한 학자분이고 가미야마 씨 되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신문에 사인해 주시는 장면 되시네요. 아버님 모습. 또 이렇게 아버님이 면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또 말씀하시면 이렇게 경청하시는 장면 되시겠습니다. 예, 우리 아버님 참 제수복을 입으시고, 이게 제수복이에요. 입고 이렇게 시대를 걸으시는 모습. 여기가 아버님이 주무시는 곳입니다. 2단 침대인데 아버님이 위층에 위에 주무시는데 옆에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가 있는데 주로 이제 뭐 먹는 거 이런 거 넣는 게 아니고 보면 전부 다 뭐 책이에요. 아버님은 책만 잔뜩 넣으시고 이제 수시로 이제
독서를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아버님 우리 귀한 말씀도 읽으시는 책이 주로 많이 와 있어요. 예. 아버님이 박보희 회장이 덴버리 교도소 방문했을 때 침실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아버님이 이거 주무시는 거예요. 이 장면은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아버님과 가미야마 성이 전부 다 감옥 이렇게 잠자는 곳인데 여기는 계단이 있고 복도를 이렇게 거니시는 모습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방금 조금 전에 그 면회실에서 면회하실 때 아버님 말씀하시는 장면. 예, 이분은 일본의 유명한 학자분 되겠습니다. 이 덴버리 안에서는 뭐 휴대폰이라 이런 거 못 쓰니까 오직 바깥 외부하고 통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공중전화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님도 이스트 가든의 어머님과 통화할 때라든가 다른 분들하고 통화할 때는 반드시 공중전화 좀 줄 서가지고 차례 기다렸다가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아버님이 전화하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덴버리 교도소 안에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면회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여기 요 뒤쪽에서 이렇게 네 분이 앉아서 면회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아버님 아까 이제 전화하신 장면 봤는데 전화하면 이스트 가서 어머님 전화 받아요. 예. 이때마다 어머님이 상당히 젊으시고 아버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도 하시고 참 정성 들이는 정말 우리 어머님 참 귀하신 모습인데 요즘하고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어머님 그때 모습 참 그립습니다. 예. 전화하시면서 웃잖아요. 웃으면서 막 그냥 상냥한 그 목소리에다가 아버님 전화 주시면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는 어머니. 예. 정말 그 모습 다시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님 이제 바로 면회 장소에서 제수복 입고 이렇게 또 무슨 담소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듣고 계시네요. 예, 말씀도 하시고. 예. 요 장면은 덴버리에서 아버님이 한 1년쯤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하프웨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피닉스 하우스라는 곳인데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곳인데 완전히 이제 해방은 아니고 그 나오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참 이렇게 마중을 와서 안고 이렇게 맞이해 주신 장면 되겠습니다. 아버님 오십시오. 아주 웃으시면서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참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장면. 예. 그래서 85년도 7월 4일에 덴버리에서는 이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프웨이로 하우스 글로 이제 피닉스 하우스라고 그러는데 글로 이제 가시는 이 장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 효진님이 마중을 나왔어요. 이거는 김효일 회장. 그래서 아버님 이렇게 모시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는 장면 되겠습니다. 아버님이 덴버리에서 나오시니까 이 데일리 뉴스라는 이 신문이 문스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해방이란 말이죠. 독립이라 이런 말인데 아버님의 날이다 이거죠. 그래서 먼저는 하프웨이 하우스, 아까 했지만 피닉스 하우스,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곳에 가셔야 된다.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아버님의 날이다 이거죠. 예. 이 사진은, 요 보면은, 아버님께서 이제 피닉스 하우스에서도 이제 다 지내시고, 이제 완전 해방, 석방, 이제 감옥에 완전 이제 임기를 마치고 나오는 그날이 언제냐면, 1985년 8월 오거스트 20일이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나오신 날에 워싱턴 DC에서 종교 지도자들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God and Freedom Banquet,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유의 뱅퀴트다 이거죠. Welcome Reverend 선명문, 아버님을 환영한다 이거죠. 아무 죄도 없이 감옥살이 하시는 우리 승리하신 아버님 정말 지지하고 막 무죄다 이거예요. 환영한다 이거예요. 그런 귀한 역사적인 참 환영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사진은 조금 봤고요. 아버님의 덴버리 옥중 생활에 관한 책을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특히 역사 편찬위에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책을 중심 삼고
덴버리 옥중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뭘 알아보냐 하면은 기소에서부터 수감되시고 또 감옥 생활을 하시고 나서 아버님이 출소까지의 재판 관계 일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혼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아버님을 법정으로 기소했다 그죠? 1981년 10월 15일 미국 통일교회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선교 기금을 포함 16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0억 9,760만 원을 창시자인 문선명 선생의 명의로 뉴욕 체이스 맨해튼 은행에 예금하였다. 미국에서는 종교 지도자의 이름을 빌려 종교 활동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금을 은행 구자에 넣는 일은 전통적인 관습이다. 이것은 법인 조직 정신이라고 일컬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종교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 예찬 기금에서 1973년부터 1975년까지의 3년간에 걸쳐 얻어진 이자가 11만 2천 달러, 하나로 7,680만 원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이자 소득세 약 1천 달러, 하나로 약 70만 원을 신고하지 않고 탈세하였다고 해서 1981년 10월 15일 뉴욕 검찰청이 기소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을. 폴리스 광장 5,000명 시위 집회 1981년 10월 22일 문선명 선생은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과학통일회의 준비 및 주재를 위해 10월 16일 밤 일시 귀국하였다가 21일 뉴욕으로 건너가 뉴욕 맨하튼 연방법원에 자진 출도, 기소 사실에 대해 무죄임을 주장했다. 사건 담당 스튜어트 판사는 사실 심리를 끝낸 후 문선명 선생의 여권을 압수했으나 2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면 구속치 않기로 했다. 스튜어트 판사는 또한 문선명 선생이 11월 9일부터 서울에서 시작되는 행사, 즉 제10차 국제과학통일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국을 떠나 있는 동안의 보석금은 배인 2배로 50만 달러로 결정했다. 한편 문선명 선생이 7분간의 짧은 첫 공판에 출정하고 있는 동안에 맨하튼 법정 앞 폴리 광장에서는 5천여 명의 군중이 모여 문선명 선생의 무죄를 주장하는 시위 집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 협회장 모세 더스트 박사의 연설과 문선명 선생의 성명 발표가 있었다. 또한 애틀란타의 에브리 대학교 언노엘 어스킨 박사, 무함마드 케니아 목사를 비롯한 수명의 침례교회 목사, NCC 흑인 신학분과위원으로 봉사한 바 있는 케이아타 목사, 서부 워싱턴 대학 종교학 교수인 조셉 베티스 박사 등 수명의 저명 인사가 문선명 선생을 지지하는 연설을 했다. 무죄라고 지지한 거예요. 김포공항에서 귀국 성명서 발표 1981년 11월 1일 10월 16일 밤 일시 귀국한 문선명 선생은 10월 21일에 미국에 갔다가 다시 11월 1일 재차 한국에 귀국하였다. 이날 문선명 선생은 김포공항 3층 귀빙실에서 미리 준비한 귀국 성명서를 통해 종교적 편견과 인종차별이 기소 이유임을 자세히 해명했다. 아무 죄도 없어요. 종교적 편견과 인종차별을 기소한 거예요.
배심원 선정작업 1982년 3월 22일 뉴욕의 미 연방지법은 3월 1일 문선명 선생의 탈세 혐의에 대한 기소를 기각하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무시하고 3월 22일 문선명 선생의 탈세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따라서 이날부터 배심원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변호인 측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거부. 1982년 4월 1일 뉴욕 맨하튼 연방지방법원의 제날드 쿠텔 판사는 12명의 배심원단 남자 2명 여자 10명 구성을 완료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에서는 배심원단 구성이 불공정하게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거부했다. 그것은 애초에 배심원 제도를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뉴욕 연방지방법원 배심원 유죄 판결 82년 5월 18일 미 연방지법 배심원들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문선명 선생과 함께 보좌관 가미야마 다루케 씨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배심원들이 유죄 판결을 한 것입니다. 18개월 징역 25,000달러 벌금형 선고 82년 7월 16일 뉴욕 맨하튼 지방법원 제날드 쿠텔 판사는 선거 공판에서 참 아버님께 징역 1년 6개월 벌금 25,000달러를 선고했다. 가미야마 씨는 징역 6개월. 변호인단 제2심인 미 연방고등법원의 항소문 제출 82년 11월 30일 변호인단은 75페이지에 달하는 항소문을 연방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검사 측의 사전 허락을 받아 제한량인 50페이지를 넘어 75페이지를 제출한 것이다. 이에 검사 측에서도 75페이지에 해당하는 답심서를 써내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179페이지를 써내었다. 그들은 사전에 변호인단에게 문의도 없이 사후 허가 형식의 이유서를 붙여 제출했던 것이다. 미 종교계 및 민간단체 연방고등법원의 무죄청원 82년 12월 3일 미국 전국교회협의회 장로교연합회, 침례교연합회, 감리교연합회, 아프리카 감리성공회, 유니테리안, 유니버설 리서트회, 전국 흑인 카톨릭 성직자회의 등 종교단체와 미국 시민 자유연맹 등 민간단체들이 항소법원인 연방고등법원에 문선명 선생의 무죄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12월 3일 제출했다. 각계각층의 종교인들이 문선명 선생은 무죄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이날 이 단체들은 문선명 선생이 신앙 및 언론의 자유를 거부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연방항소법원의 유죄 판결을 번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죄가 없다고 판결해달라. 미 연방고등법원에서 재판 개정 1983년 3월 23일 동재판 상급법원에서는 변호사 측과 피고 측 그리고 정부 측에서 30분간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외에는 모두 서류 심사였다. 가미야마 씨의 변호사가 10분, 문선명 선생의 변호사인 트라이브 박사가 20분을 보고하게 되었는데 트라이브 박사는 문선명 선생의 기소 사건은 미국 헌법의 기본 정신과 신탁법에 위배되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소하는 것이 잘못됐다고요. 또한 배심원 제도를 피고 측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임의로 채택했고 법에 대한 상식이 없는 12명의 배심원에게 신탁법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검사 조안 해리스 여사가 나와서
10분 정도 발표했는데 문선명 선생에 대한 공격으로 일관했다. 이 여자분이. 이 재판을 맡은 판사는 제임스 오커스 재판장과 헬 렐프 케이 원더스 리차드 카더문 등 3명이었다. 미 연방고등법원 항소심 원심을 확정 1983년 9월 13일 미 연방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문선명 선생의 항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원심대로 1년 6개월의 징역과 25,000달러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에 미국 NCC, 침례교회 연합회 등 미국 기독교 대표 기관에서 유죄 판결이 종교 자유에 대한 위협임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국 교회도 성명을 통해 유죄를 확정한 판결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즉각 재심을 제기키로 했다. 재심, 미 연방고등법원 재심 청구를 기각 1983년 12월 2일 변호인단 미 연방대법원의 상소 1984년 1월 26일 미 연방고등법원이 탈세 재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확정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이에 불공정한 재판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변호인단은 미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연방대법원의 검찰적 의견서 제출, 연방대법원의 변호사적 의견서 제출, 연방대법원 상고 기각 1984년 5월 14일 미 연방대법원 재판부는 자신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으며 종교 박해의 희생의 제물이라고 주장, 이의를 제기한 문선명 선생의 상고를 아무런 논평 없이 기각했다. 미 대법원은 상당수의 종교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소위 종교 자유와 관련지어 판사들에게 신중히 다뤄줄 것을 촉구했으나 이들의 권고를 무시했다. 이 상고 기각 판결에 대해 미 남부 기독교 지도자 회의의 조셉 로리 회장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에 대한 중대한 공격 행위라고 말했다. 또 미국 침례교회 얼 트렌트 씨는 우리 모두가 이 판결로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 문 목사는 신앙의 원칙에 따라 문제의 돈을 정확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에서 60개 종파 대표 시위 집회 84년 5월 30일 미국 내 각 종파를 망라한 300여 명의 성직자들이 워싱턴 로즈 회관에 모여서 문선명 선생에 대한 유죄 판결을 항의하는 시위 집회를 가졌다. 2시간여의 시위 집회에서 이들은 문선명 선생에 대한 실형 언도는 앞으로 어떤 비정통파 종교단체에도 가해질 수 있는 종교 탄압 행위라고 비난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가정생활연구회의 팀 라헤이 목 회장은 문선명 선생의 수감에 항의하는 의미로 모든 시위 참가자들에게 7일간씩 자발적으로 감옥에 들어가자고 호소하였는데 참가자들의 많은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으며 결의되었다. 죄 없는 문 선생이 감옥 가니까 우리도 감옥 간다고 일주일간씩 감옥 간다고 지도자들이 결의했단 말입니다. 미 법원 수감 시기를 32일간 연기. 문선명 선생은 수감 일주일을 앞두고 6월 26일로 다가오는 상원 청문회의 출석을 이유로 수감 연기 신청을 했던 바 법원으로부터 7월 20일까지 31일간의 연기를 허가받았다. 원래는 6월 18일이었다. 종교 자유를 위한 대회, 뉴욕과 동경, 서울 등등 문선명 선생에 대한 종교 탄압에 항의하는 종교의 자유를 위한 대회가 각국에서 개최되었다. 5월 30일 미국 워싱턴 로즈회관에서 미국 내 60개 종파 대표가 모인 시위 집회에 이어서 6월 11일 뉴욕에서도
셰라턴 호텔 3층 홀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한 대회를 갖고 문선명 선생 탈세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심 청구 기각을 규탄했다. 남부기독교 지도자협의회 회장 조셉 로리 박사의 사유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전 상원 의원 유진 메카시, 플로리다 주립대학 교수 루벤스타인, 뉴욕 공민자유연합 회장 제레미야 커트만 등 제시가 나와서 미국 정부가 교회의 조직이나 재정에까지 간섭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의 월권 행위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단체는 흑인, 스페인계, 인디언과 같은 소수민족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6월 12일, 14일 각각 동경과 서울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위한 대회가 개최되었다. 문선명 선생 미 상원 법사위 헌법소위 청문회에서 정언. 문선명 선생은 이 자리에서 주로 하나님과 반공을 위해 자신이 미국에 쏟은 노력을 강조해서 정언하면서 정부의 부당한 박해와 간섭을 비난했다. 오린 해치 헌법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문선명 선생의 경우 배심은 편결 쪽을 택하느냐 판사 단독심을 택하느냐가 핵심 문제였다면서 이는 중요한 헌법상의 이슈라고 말했다. 이로부터 헌법소위원회의 위원장 오린 해치위원회 이름이 클로즈업되기 시작했고, 문선명 선생은 처음으로 프로시큐션 메모 기소 비망록 문제를 미국 법조계에 제시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대학 교수 및 다른 종파 목사 13명이 정언했는데 대부분 정부의 종교 간섭 추세가 일고 있다고 경고하는 발언을 했다. 오린 해치위원장 법무장관에게 기소과정 비망록 사본 제출 요구. 6월 26일 종교자유의 재문제를 검토하는 미 상원 법사위원회 헌법소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문선명 선생은 오린 해치위원장에게 법무성이 소지하고 있는 기소 비망록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요청했다. 이는 법무성 형사국 사무관들의 전문적 견해로는 본건이 형사사건에 해당되지 않아 기소를 몇 번이고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청에 의해 부당하게 기소된 사실을 문선명 선생이 청문회에서 밝혔기 때문이다. 검사들이 검토해보니까 이건 기소할 사건이 안 돼. 그런데 고위관들이 압력으로 기소했다는 겁니다. 이에 6월 28일 해치위원장은 법무장관에게 문선명 선생과 관련된 비망록 사본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에 대한 회신이 없어 7월 18일 재차 서한을 보내면서 백악관의 에드윈 미저 대통령 법률 고문에게도 서한을 발송했다. 검찰적 의견서 제출. 제너럴 쿠텔 판사 문선명 선생에게 복역 명령 1984년 7월 18일. 제너럴 쿠텔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8일 형집행을 면하기 위한 문선명 선생의 최후의 재심 요구를 기각하고 20일부터 7월 20일부터는 18개월간의 복역을 시작하도록 명령했다. 문선명 선생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심리에서 쿠텔 판사는 변호인이 요구한 감형이라든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일부터 코네티켓주 덴브리 연방교도소에서 18개월간 복역할 것을 명령했다. 6개월형을 선고받은 가미야마 씨도 마찬가지였다. 문선명 선생 수감에 앞서 성명서 발표 1984년 7월 19일 하루 전날 문선명 선생은 수감 전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선생은 자신의 결백을 밝히면서 사건의 발단은 세금 문제가 아니라 정부로부터의 교회 내 문제에 대한 침해였음을 주장했다. 이어서 미국의 영적 각성을 위하여
어떤 고통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생은 통일교회의 세계 본부를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덴버리 교도소로 옮길 것이라고 말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세계 본부를 덴버리 교도소로 옮겨서 계속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선명 선생 미 코네티켓 덴버리 연방교도소에 수감 1984년 7월 20일. 문선명 선생은 20일 하오 11시 한국 시간으로는 21일 정오 코네티켓주 덴버리에 있는 연방교도소에 도착 18개월간의 복역 생활에 들어갔다. 선생은 입소 마감시간 1시간 전에 교도소에 도착하여 간단한 입소 절차를 거쳐 바로 수감되었다. 선생은 이후 교도소에서 배정해준 일을 하면서 기도생활과 교회의 사업을 지도하는 일을 계속하였고 특히 가족과 교회 간부의 면회를 받으면 말씀도 하고 주요 업무도 지시하였다. 이제 문선명 선생님 감옥 가시고 난 후에 워싱턴서 종교 자유를 위한 항의 집회, 촛불행진, 철야 기도회 1984년 7월 25일 수감되신 지 이제 5일 지났어요. 7월 25일 저녁 7시부터 워싱턴 DC 컨스티튜션 홀에서는 7천여 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종교를 위한 항의 집회와 촛불행진 및 철야 기도가 있었다. 집회의 첫 순서는 미국 역사상 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핵심 인물들을 묘사한 연극이 있었고 이어 이날을 위해 준비된 연사들의 연설이 진행되었는데 약 2시간 반에 걸쳐서 라헤이 박사, 에버네티 박사, 해치 상원헌법소위원회 위원장, 문인진 양, 또 로버리 박사, 루벤스타인 박사, 에버릿 실리번 목사 등에 의해 행해졌다. 이날 자정부터 시작된 촛불 행진은 성직자들을 선두로 컨스티튜션 홀을 출발 라파예트 공원까지 행해졌는데 행진의 참가자들은 1960년대에 민권운동 당시에 애창되던 노래들을 엄숙하게 재창하면서 걸어나갔다. 라파이에트 공원은 백악관의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데 이 공원에서 참집 인원 전원이 촛불을 밝힌 채 철야 기도회를 가졌다. 문선명 선생 아르헨티나 카톨릭계 라플라타 대학으로부터 명예 법학 박사학위 받음 84년 11월 15일. 문선명 선생은 11월 15일 아르헨티나의 카톨릭 라플라타 대학으로부터 명예 법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감옥에 수감되신 분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했어요. 학위는 뉴욕의 뉴앤 빌딩에서 멀리 미국까지 출장 온 동대학교 총장 니콜라스 아렌타토 박사에 의해 수여되었는데 문선명 선생을 대리에 참석한 부인 한학자 여사가 받았다. 이날 한학자 여사는 문선명 선생을 대신한 인사말에서 남편은 자신보다 인류를 위해 사신 분이라고 말하였다. 가미야마 다루케시 출감 1984년 12월 4일날 7월 20일날 들어간 분이 이분은 이제 가미야마 씨는 같이 아버님과 들어갔는데 미리 이제 출감했어요. 문선명 선생과 함께 덴버리 교도에 수감 복역 중이던 가미야마 다케루 씨가 12월 4일 예정보다 한 달 남짓 빨리 석방되었다. 형기가 단축된 것은 그의 복역하는 자세가 양호한 것이 인정된 때문이다. 감형 조치받았어요. 그는 1984년 7월 20일 세금 신고 누락 탈세 혐의로 6개월형을 선고받고 문선명 선생과 함께 수감되어 계속 선생의 신변을 지켜왔다. 그는 복역 중 1965년 이후에 선생의 말씀을 반복해 읽어왔다. 감옥에서 늘 아버님 앞에 훈독해 아버님 말씀을 읽어 올렸어요. 문선명 선생 5일간의 신정 휴가로 귀국 잠시 집에 돌아오셨어요. 1984년 12월 31일부터
1985년 1월 4일까지. 문선명 선생은 12월 31일 덴버리 교도소 측으로부터 5일간의 신정 휴가를 받고 일시 귀가하였다. 31일 아침 9시 20분경 이스트 가든에 도착한 문선명 선생은 응접실에서 자녀들과 식구들의 인사를 받았고 하오 2시경부터는 한국으로부터 온 간부들의 보고를 받았다. 1985년 새해를 맞아 문선명 선생 양이부는 1월 1일 0시에 세계 선교 본부인 뉴욕 빌딩 2층 강당에서 기도한 후 조국 창건이란 연두표와 함께 간단한 말씀을 내렸다. 하나님의 날 제18회 기념식을 뉴욕 빌딩 4층 식장에서 상호 7시에 거행했고 상호 9시에는 일반 기념 예배에서 조국 창건과 하나님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이 정오에는 뉴욕 호텔 뉴욕 빌딩 4층 특별식장에서 흥진님 성화 1주년 기념 및 일반 기념 예배를 주재하셨다. 1월 2일에는 상호 10시부터 뉴욕 볼룸에서 교역자회를 주재하였다. 1월 3일에는 상호 7시부터 애성일 선포 1주년 기념식을 이스트 가든에서 간부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거행하고 말씀하셨다. 1월 4일 하오 6시 30분경 바쁜 5일간의 휴가 일정을 보내고 덴버리 교도소로 기소하였다. 개천문의 날 선포 1985년 2월 1일 문선명 선생은 2월 1일 새벽 3시 35분 한국 시간으로는 2월 1일 하오 5시 35분에 덴버리에서 개천문의 날을 선포하였다. 이 개천문의 날은 문선명 선생이 덴버리 교도소에서 무고한 몸으로 수감되신 후에 하늘 앞에 세운 특별한 조건과 애성일 1월 2일 날 홍진님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애성일 애천일의 기대 위에 애천일은 1984년 5월 16일 아버님이 선포했습니다. 에 세워지게 된 날이다. 애성일은 홍진님과 문선명 선생 양이번의 승리에 의해서 인류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으로부터 직접 주관권으로 들어가는 날이요. 자녀가 책임 분담을 수행했다는 것을 선포한 날이다. 또 애천일은 문선명 선생 양이번의 승리에 의해서 박해하고 그래서 원수가 된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부모가 사랑에 승리하여 하늘의 책임 분담을 완수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다. 애성일, 애천일. 이와 같은 애성일, 애천일의 승리의 터 위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의 사랑의 다리를 놓는 날이 바로 개천문의 날인 것이다. 곧 이 날은 지옥의 해방을 의미한다. 전 미국 30만 목사에게 원리 강의 비디오 테이프와 책자 그리고 친서를 보냄 1985년 2월 문선명 선생은 2월 중에 감옥에 계시는 중 2월에 전 미국 내의 30만 목사들에게 원리 강의 비디오 테이프와 책자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책자와 친서를 보냈다. 문선명 선생은 친서에서 오늘날의 당면 과제로 첫째, 무신론적 전체 공산주의, 둘째, 도덕적 몰락, 세 번째, 기독교 신앙의 불협화 및 분열 등을 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전개하는 통일운동을 이해해주고 협조해주고 우리들과 건설적 대화를 나눌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1985년 2월 25일 문선명 선생 탄신일을 맞아서 특별 휴가. 문선명 선생은 2월 25일 음력 1월 6일 탄신일을 맞이하여 생일을 맞았다고죠. 덴버리 교도소 측으로부터 16시간의 특별 휴가를 받고 이날 상호 5시 50분 일시 귀가하였다. 귀가한 문선명 선생은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식구들과 더불어 탄신 기념식 및 예배를 주재하고
손님을 접견하고 지도자들에게 말씀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하오 밤 9시 50분에 이스트 가든을 떠나서 10시 40분에 덴버리 교도소에 도착하였다. 부활절 특별휴가 85년 4월 4일에서부터 9일까지. 그러니까 생일날이나 혹은 부활절 날에는 이렇게 특별휴가를 주시는 겁니다. 문선명 선생은 4월 4일 덴버리 교소 측으로부터 5일간의 부활절 휴가를 받고 일시 귀가했다.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원래는 4월 4일 상호 10시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으나 휴가 신청서가 법무성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계류되어서 예정보다 늦은 낮 12시 35분에야 나오게 되었다. 귀가한 집으로 돌아온 문선명 선생은 5일 동안 세계 각국에서 온 간부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회의를 주재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4월 7일에는 4월 20일에 거행되어 있는 부모의 날 행사를 휴가 기간에 맞춰 거행하였다. 앞당겨서 거행했습니다. 침례교 계통의 쇼 신학대학으로부터 명예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1985년 5월 11일. 문선명 선생은 5월 11일 미국 로스캐롤라이나 주의 룰리에 있는 침례교 계통의 쇼 신학대학으로부터 명예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날 학위 수여식에서 동대학의 총장인 리차드슨 박사는 통일교회와 우리는 신학 이론을 달리하지만 이번에 학위를 수여하게 된 것은 문선명 목사 개인의 업적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즉, 문 목사는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 투쟁해왔고 세계 공산주의와 맞서 싸워왔으며 인류 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헌신해왔다. 이러한 공적이 인정되어 학위를 수여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학위 수여의 이유를 밝혔다. 미국 워싱턴에서 종교자유대회 1985년 6월 26일 미국 백악관 앞에 라파예트 광장에서 종교자유연합회 주최로 종교자유대회가 열렸다. 동대회는 종파를 초월한 1,000여 명의 목사와 2,000여 명의 미국 원리연구회 회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하나님과 자유를 위한 문목사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복음 성가인 우리는 굴하지 않네 We shall not be moved 를 부르며 대통령 거주 지역을 행군하면서 시위를 했다. 시위의 초점은 18개월 언도를 받고 복역 중인 문선명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문선명 선생 덴버리 교도소를 출소하여 하프웨이 하우스로 옮김 1985년 7월 4일 18개월형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1984년 7월 20일부터 미국 코네티켓주 덴버리 연방교도소에서 복역해온 문선명 선생은 1985년 7월 4일 약 12개월 만에 출소하여 하프웨이 하우스로 그 자리를 옮겼다. 선생은 이날 8시 정각에 작년에 입소할 때 들어갔던 주시설물의 작은 문을 통하여 마중 나간 한학자 여사 등 간부들과 목사들, 미국 기독교의 대표들이죠. 영접에 손을 들어 담례하며 출소하였다. 이번 문선명 선생의 출소는 그동안 덴버리 교도소 측으로부터 매달 모범수로 판정되어 받은 6개월형의 형기 단축 혜택에 의한 것이었다. 하프웨이 하우스는 피닉스 하우스라고도 불리며 뉴욕 시내 변두리인 브루클린에 있는데 출감자가 사회 적응을 위해 일정 기간 거처하는 곳이다. 일성일 선포 1985년 8월 16일 문선명 선생은 8월 16일 상호 7시 이스트 가든에서 일성일을 선포하는 의식을 주재했다. 이날을 선포한 것은 장자 복귀 의식 문효진 씨,
그리고 1세의 승리를 2세에게 인계하는 의식이요. 1세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청산해주는 의식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 일성이는 한국에서 축복 자녀 40일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온 15일 밤 문효진 씨를 환영하는 식전에서 선포되었다. 이는 또 1945년 8월 15일 2차 대전 종료 후 만 40년이 되는 1985년 8월 15일을 보내고 첫날인 16일 새 출발을 기념하는 의식이기도 하였다. 문선명 선생 드디어 출감. 1985년 8월 20일 지난 7월 4일 덴버리 교도소에서 하프웨이 하우스 즉 피니스 하우스로 자리를 옮기신 문선명 선생은 8월 20일 0시를 기해 수형 13개월 만에 완전 출감했다. 이날 문선명 선생의 출감을 막기 위해서 영부인 한학자 여사를 비롯한 자녀들과 미국 및 한국의 다수 간부, 식구들이 피닉스 하우스까지 4대의 승용차로 19일 밤 10시경 도착해서 문선명 선생의 마지막 수감의 시간을 함께 하면서 지켜봤다. 출감 시간이 되자 기자들이 몰려와서 취재를 했다. 이날 새벽부터 TV와 신문에서는 선생님의 출감 사실이 보도됐다. 문선명 선생은 출감 절차를 마치고 마중난 간부들과 함께 0시까지 기다렸다. 0시가 되자 일행은 그 길로 이스트 가든으로 직행했으며 이스트 가든에 도착하자 기다리던 모든 식구들은 만세 삼청을 외치는 등 뜨거운 환영으로서 맞아들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